이번 강의에서는 그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 그리고 간략하게 인터페이스 다음 장에서 배울 텐데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상 메소드하고 추상 클래스라는 걸 좀 다루겠는데, 추상 메소드라는 건 abstract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메소드 선언은 돼 있으나 구현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예요.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메소드 바디가 없다는 얘기죠. 메소드 바디가 없어요. 즉 이렇게 접근 지정자, 그다음에 그 abstract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반환형, 메소드 이름하고 매개 변수까지만 적혀 있지 중괄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public, abstract, int, getValue 이렇게 이제 메소드인데 보통 다 똑같은데 추상 abstract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이런 걸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되면은 바디가 없어요. 이런 추상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가 이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게 될 경우는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런 걸 추상 메소드라고 그러고, 추상 클래스는 뭐냐?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래스 앞에 abstract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앞에 반드시 abstract하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클래스 앞에 강제적으로 abstract라고 선언해도 추상 클래스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추상 클래스면은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지만, 이제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도 앞에다 그냥 추상 abstract만 붙여도 그냥 추상 클래스예요. 이건 강제적으로 그냥 내가 메소드 구현은 다 돼 있어도 그냥 추상 클래스로 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추상 메소드라는 개념과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결국 구현된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뉴로 해가지고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추상 클래스를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보통 이제 계층적 상속 관계를 갖는 클래스 구조를 만들 때 이런 추상 클래스를 씁니다. 즉 메소드 시그니처 하고 이제 반환형, 그다음에 접근 지정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메소드 시그니처는 선언되어 있지만 바디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하고 그것만 선언해 놓지 바디는 상속받는 네가 가져가서 구현해라, 이럴 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즉 뭐냐면 설계와 구현을 분리시키고자 할 때 사용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나중에 배울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추상 클래스보다는.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서는 개념적 특징, 정의,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는 상속받아서 구체적인 동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추상 클래스를 씁니다. 이거는 받는 사람이 구현을 해야 된다. 내가 구현을 해서 상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은 이런 동작을 한다라는 이름의 그런 동작의 의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파라메터는 뭘 받아서 한다 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구현은 네가 해라. 상속받는 네가. 그러니까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구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면은 그 구현한 거는 클래스가 그냥 돼버려요. 근데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약에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abstract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앞에 abstract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 놓지 않으면 그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도 당연히 추상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abstract를 붙여줘야 된다, 앞에. 근데 이 서브 클래스에서 그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서브 클래스는 abstract를 떼도 됩니다. 그때는 추상 클래스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어가지고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어도 앱스트랙트만 붙여도 추상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앱스트랙트 클래스 라인 이래 놓으면 이건 추상 클래스니까 얘 보니까 3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메소드하고 반환 타입하고 접근 지정자 그리고 매개 변수만 가지고 있는데 바디가 없죠. 요거만 선언됐고, 그래서 요거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죠. 그리고 int x, int y 필드는 선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라인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요 클래스에서 new line 이러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추상 클래스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다 구현이 돼 있어요. 뭐 setx, sety 다 구현되어 있는데 앱스트랙트를 붙였죠. 그래도 생성을 하면 오류 나옵니다. 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상 클래스는 뉴하고 생성할 수가 없어서 즉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드로우라는 클래스 이거를 드로우라는 메소드 요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상속시켜도 좋은데 야, 이거는 내가 정해줄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자기들이 편의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파라메타를 뭘 쓰고 이름은 뭘로 한다라는 것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로 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줘 버리면 이걸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익스텐드해가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구현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드로우를 이제 구현해 버리면 되죠. 이렇게 구현해 버리면은 요거 dObject next라는 필드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요거는 자기가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앱스트랙트를 빼버렸죠. 추상 메소드를 다 구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슈퍼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인 경우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그걸 상속받는 놈이 가져가서 자기의 제품에 맞도록 자기 어떤 응용에 맞도록 자기가 적당히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 라인이 가져가는 선을 그리는 동작을 시킬 거고 그 렉탱귤러 가져가는 거는 렉탱귤러가 가져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 때문에 굳이 정해놔도 자기가 가서 딴짓을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줘도 상관없다. 오버라이딩 쓰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쓰면은 굳이 안 해놓고 자기가 구현하면 되니까 굳이 뭐 재정의하는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를 이제 예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추상 클래스 예를 보면은 여기서 쉐이프라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아까는 이제 오버라이딩 같은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move라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 아니죠. 바디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draw라는 메소드는 이제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상 클래스죠. 자, 그러면 rectangle이라는 클래스가 shape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abstract가 안 붙었으니까 draw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해놔야 돼요. 그래서 드로우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얘는 이제 렉탱귤 사각형을 그리는 메소드가 여기 있겠죠. 여기 메시지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쉐이프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또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자기 나름대로 원을 그리는 걸 구현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 자기 그 슈퍼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서는 그 추상 메소드만 만들어 놓고 상속받는 쪽에서 구현을 하라. 이렇게 알아서. 이런 개념이 추상 클래스의 이용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음 추상 클래스 주어주고 캘큘레이터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캘큘레이터를 상속받아서 굿 캘큘레이터는 클래스를 동작시켜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받아서 이걸 구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굿 클래스에 굿 캘커 해가지고 익스텐스 캘큘레이터에서 인 퍼블릭 인트 에드 서브트랙트 뭐 에버리지 구하는 거 이걸 다 구현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래 구현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안 붙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붙었고. 이제 알겠죠? 여기 이제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개념입니다. 자, 이번엔 그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걸 다뤘고 이제 요 인터페이스라는 걸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여태까지 인터페이스 말은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인터페이스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장치와 어떤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유저 사이에, 뭐 꼭 유저일 필요 없어요. 어떤 모듈과 모듈 사이에 뭔가 정보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고, 이제 사람일 경우, 유저일 경우는 이런 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집안에서 보면은 이 전기가 집 방마다 뭐 마루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켜려면 전원이 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전원이 쓸 수 있게끔 그 벽에다 이런 단자를 만들어 놓죠. 110V 단자. A사 제품, 뭐 B사 제품, C사 제품 보면은 A사에서 만들었던, B사에서 만들었던, C사에서 만들었던 여기에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즉 전기와 TV, 어떤 혹은 뭐 전자레인지, 뭐 어떤 냉장고에 전원하고 연결시키는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로 나와 있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이런 경우. 그러니까 110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V 연결을 가지고 220V를 가면은 못 꼽죠. 그러니까 D사 제품은 221 인터페이스로 해놓으면 꼽아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거, 그러면 그 220에 맞는 걸 꽂아야 되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모듈 사이에 서로 간의 정보 교류나 뭐 뭔가 접근을 위해서 둘 사이에 마련해 놓은 규칙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 그런데 이런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클래스예요. 클래스 타입인데, 클래스라는 말은 안 씁니다.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타입이긴 클래스 타입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인 클래스예요.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있는데 모든 메소드가 다 추상 메소드예요. 즉 구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추상 클래스에는 필드나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상수밖에 선언이 안 됩니다. 상수와 메소드만 갖는다. 그 필드는 선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 타입에는 상수나 메소드만을 선언하는데, 이 메소드는 다 추상 메소드여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로 정의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뭐 이제 접근 지정 쓰고, 인터페이스 이름 적어주고, 이제 바디 들어가죠. 근데 앞에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보통 이제 클래스라는 걸 적는데, 클래스면 일단 메소드가 다 구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소드가 구현이 안 된 추상 메소드만 들어있다. 그리고 상수만 들어있다. 그래서 이건 일반 클래스와는 좀 다르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타입은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객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플리멘트 말을 쓰는데, 이런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메소드 선언할 때 그 인터페이스는 앱스트랙트란 말 안 써요. 추상 클래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가정하고 퍼블릭 접근 지정장 그래서 생략해야 됩니다. 모든 메소드는 다 퍼블릭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추상 메소드밖에 없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 안 된다.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는 레퍼런스 변수 타입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타입이에요. 클래스 타입. 그래서 이것도 일종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선언되는 메소드, 즉 추상 메소드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퍼블릭이면서, 그러니까 퍼블릭이기 때문에 퍼블릭 빼도 좋다 그랬죠. 그리고 또 스태틱이고 파이널이, 그러니까 딱 고정돼서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메소드 이름하고 파라메타들만 적용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대충 인터페이스가 이런 것들이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은
퍼블릭 인터페이스 클럭, 이제 시계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one day는 24, 이제 상수 선언한 거죠. 그리고 get minute, get hour, set minute, set hour 해가지고 이제 abstract public, abstract public, abstract void에서 반환 타입과 그 메소드 네임 이런 것들만 적어줘요. 그리고 이 다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 가능한, 이것도 생략, abstract public, abstract public 이거 다 생략 가능해요. public static final 이거 다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적기도 한다는 얘기죠. int하고 maximum speed, int move handle, int change gear, 이제 이렇게 public interface car 이렇게 선언해주고 자동차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죠. 이것도 말하자면 이게 public static final이에요. 상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public abstract public이 되는 거죠. 이것도 abstract public이 되는 거. 근데 그거 다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인터페이스 필요성은 여러분들 아까 추상 클래스가 그 어떤 때 쓰는지 그 들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도 그 그거에 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앱스트랙트보다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 인터페이스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중상속이 됩니다. 일반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해서 구현을 해줍니다. 이 클래스는 다중상속 불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인터페이스는 사양,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와 같아요. 그래서 구현은 안 돼 있고, 그 추상 메소드니까 구현은 블랙박스처럼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구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구현은 나중에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알아서 상속하는 사람이, 구현하는 사람이 알아서 구현해라.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구현을 분리해서 설계와 구현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죠. 그래서 작업자가 같은 그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을 때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면은 요거를 이제 구현 나중에 임플리멘트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임플리멘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임플리멘트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르게 구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가능하다 있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mp3 이런 게 있을 때 이 모바일 폰은 요 네 가지의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고 얘는 두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럴 때 뮤직 폰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익스텐즈 모바일 폰 mp3 두 개 콤마로서 뭐 다중 상속을 시켜줍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돼요. 인터페이스 간에 다중 상속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은 뮤직 폰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요 메소드 4개, 즉 모바일 폰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4개, 그 다음에 mp3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2개, 총 6개의 메소드를 그대로 자기 것처럼 쓸 수 자기 것처럼 정의 내려지고 거기다 또 자기 것만 자기한테 고유한 메소드를 또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즉 play mp3 이래 가지고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느냐? 인터페이스는 실질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되려면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임플리멘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플리멘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 구현하고 상속과 구현이 동시에도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USB 마우스 인터페이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이 두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질 때 이 마우스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는 USB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한다. 우리가 상속받을 땐 extens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extens라는 걸 써서 그걸 구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얘는 이걸 상속받는 즉 임플리멘트 하게 되면은 무조건 요 USB 마우스 인터페이스가 가진 모든 그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드라이버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이 마우스 무브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건 반드시 구현을 해야 돼요. 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건 그 클래스 마우스 드라이브가 가지는 고유의 또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리멘트 할 땐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extens라는 말을 안 쓰고 구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얘 거를 가져와서 자기 거로 쓰되 구현을 해라. 즉 바디를 만들어놔라. 만들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클래스 상에서는 상속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이제 다중 구현인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다중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어요. USB 마우스 인터페이스, 롤 마우스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클래스 마우스 드라이버가 임플리멘트 하는데 이때는 다중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롤 마우스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USB 마우스 인터페이스도 두 개를 동시에 다 구현하면은 여기는 이제 마우스 무브, 마우스 클릭, 롤 이 세 개를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디를 집어넣어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메소드를 집어넣어서 작성해줘도 되고요. 인터페이스일 경우는 다중 상속도 되고 이제 다중 구현도 된다. 인터페이스들끼리는 상속입니다. 그때는 익스텐스 써야 돼요. 임플리멘트 하면 안 되고 어떤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그때는 임플리멘트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은 이제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소드를 포함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에는 일반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 추상 클래스에는 상수, 변수, 필드가 다 포함되지만 인터페이스는 상수만 포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에는 모든 서브 클래스에 공통된 메소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가 적합해요. 모든 서브 클래스에 공통된 메소드가.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쓰느냐, 추상 클래스 쓰느냐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현할 때도 다중 구현을 지원한다. 이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고 다음 장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